이번 영상에서는 우리가 극한을 조금 확장시켜서 정의하는 방법을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수열에서 수열의 극한이 무한대다라고 얘기했던 것과 거의 같은 개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뭔가 이제 다양한 이런저런 증명들이 있는데 뭐 그런 거 굳이 하지 않고요. 꼭 필요한 거 몇 가지만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개념과 예제 위주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얘는 별로 중요하지 않은 섹션입니다. 나중에 이제 이 데피니션들을 다시 찾아봐야 될 수는 있지만 앞에 것들이 되게 핵심적인 코어였다면은 입실론 델타 같은 게 얘는 그 정의들을 살짝씩 바꿔놓은 예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별거 없어요. 근데 그리고 여러분이 직관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개념들입니다. 첫 번째 정의는 좌극한과 우극한입니다. 이게 뭔지 알죠? 그래서 함수가 이렇게 생겼어요. 그러면 이 x0에서의 좌극한은 요거고 우극한은 요거다 라고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 정의를 좌극한 우극한을 얘기를 하려면 정의역이 실수해야 되겠습니다. 그죠? 정의역이 만약에 예를 들어 2차원이에요. 이렇게 x축, y축, z축. 그러면 이 x0, y0라는 점에서 뭐 왼쪽에서 접근한다, 오른쪽에서 접근한다라는 개념이 없잖아요. 접근하는 방법이 여러분들이 수트에서 봤던 것처럼 뭐 되게 다양하게 이렇게 접근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좌극한, 우극한을 얘기를 할 때는 우리가 실수해서 정의된 함수라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래야 의미가 있는 거죠. f가 역시 a는 r로 가는 함수라고 칩시다. 이거는 사실 rd2여도 되는데 쉽게 r로 가는 함수라고 생각하는 게 편하니까 x0를 리미트 포인트라고 합시다. 전혀 어려운 정의가 아닙니다. 자, 우리가 첫 번째로 이 fx의 극한이 b다. x가 x0 플러스로 갈 때 이거 직관적으로 다 알고 있는 개념이에요. 우극한이 뭐다? 이런 거 알고 이거에 해당하는 거죠. 알고 있는 개념이에요. 얘를 입실론 델타 정의를 사용해서 써보면 이렇습니다. 이무의 입실론에 대해서 델타가 있어서 x가 a에 있는데 x0랑 x의 차이가 충분히 작아돼요. 근데 한쪽 방향만 생각을 합니다. 절대값이 빠진 겁니다. 그러면 x가 x0보다 큰 것들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 우극한을 볼 때는 이쪽으로 가니까 x0의 왼쪽에 있는 애들, 즉 x0보다 작은 원소는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절대값이 빠졌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fx랑 b의 차이가 입실론보다 작을 때, 뭐 진짜 별거 없네. 맞죠? 절대값만 빠진 것 뿐이에요. 역시 마찬가지로 좌극한도 마찬가지로 정의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때 우리가 b를 당연히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우극한이라고 하겠습니다. 뭐 별로 어려운 정의가 아니고 그냥 우리 단순하게 생각할 수 있는 정의입니다. 좌극한도 완전히 마찬가지예요.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지? x가 x0보다 작은 영역에서만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fx에 x가 x0 마이너스로 갈 때 극한이 b다 라는 거는 똑같습니다. 이무의 입실론에 대해서 델타가 있어서 x가 a에 있고, 자 이제는 x0가 x보다 크니까 이렇게 쓰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x-x0의 절대값에서 마이너스를 붙인 거예요. 절대값 빼고. 그러면 이 fx-b의 차이가 입실론보다 작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거 당연히 좌극한이라고 부릅니다. 즉 left hand limit of f라고 부릅니다. 별거 없죠.
그냥 이런 얘 같은 경우도 되게 잘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쓰기는 하는데 얘랑 완전히 똑같은 게 이렇게 써도 되겠습니다. x가 x0부터 x0 플러스 델타 안에 들어있는 거. 둘이 똑같은 얘기죠. 그러니까 오른쪽에서만 보는 거예요. 얘도 똑같이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x가 x0 마이너스 델타부터 x0까지 안에 있을 때. 즉 왼쪽만 보는 거예요. 이렇게 거창하게 썼지만 개념적으로는 우리가 다들 알고 있는 겁니다. 정의를 써가지고 다음 증명 한번 해봅시다. fx는 x의 절대값 더하기 x의 절대값분의 x. 이거는 사인 함수랑 똑같은 거죠. 그 sgn 함수랑 똑같은 거죠. 음수일 때 마이너스 1, 양수일 때 1, 0일 때는 정의 안 된 거예요. 자, 그러면 이 함수는 그 x가 제로에 플러스로 갈 때는 그래서 우극하는 1이고 좌극하는 마이너스 1입니다. 아주 쉽게 증명할 수 있어요. 해보기 바랍니다. 이 함수 이렇게 생긴 거죠? 이렇게 생긴 건가? 맞죠? 이렇게 생긴 겁니까? 그냥 딱 보면 0에서의 우극하는 1이고 0에서의 좌극하는 마이너스 1인데 입실론 델타를 써서 증명 꼭 해보기 바랍니다. 근데 사실 입실론 델타를 쓰면 여기서의 증명은 델타를 입실론으로 잡으면 되고요. 여기서의 좌극한의 증명도 델타를 입실론으로 잡으면 되겠습니다. 별로 어려운 건 없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건 역시 여러분이 직관적으로 개념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다음입니다. 이 똑같은 조건이 있다고 칩시다. 이거 맨날 쓰니까 맨날 쓰니까 쉽지 않네요. A가 R의 부분집합이고 F가 A에서 R로 가는 함수고 X0가 리미트 포인트라고 합시다. 앞에랑 똑같은 조건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그 fx라는 함수에 x가 x0로 갈 때 극한이 존재하고 그 극한이 b다. 필요 충분 조건을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되게 단순해요. 이 fx의 좌극한이 b고 우극한도 b일 때 랑 동치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거의 자명한 얘기입니다. 뭐 특별한 건 없고요. 가는 방향은 당연한 거죠. 똑같은 b를 쓰면 절대값을 취해도 여기서 여기 이 정의에서 극한의 정의에서 절대값을 취해도 얘가 작으니까 절대값을 빼도 당연히 작겠지. 맞죠? 맞죠. x가 x0 마이너스 델타부터 x0까지 그리고 x0부터 x0 플러스 델타까지 안에 들어있을 때 얘가 작다는 걸 만족을 하니까 여기에 들어있어도 입실론보다 작고 즉 좌극한도 b고 여기에 들어있어도 함수값이 b랑 차이가 입실론보다 작고 즉 우극한이 b고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얘는 그 관점에서 보면 당연한 거예요. 뭐 same 델타가 역시 입실론 델타 아규먼트의 조건을 다 만족을 하니까. 자, 오는 쪽도 아주 당연합니다. 우리가 사실 이거 이 왼쪽의 정의를 살펴보면 얘는 딱 봐도 델타 1은 오른쪽에 영향을 미치는구나, 델타 2는 왼쪽에 영향을 미치는구나. 그러면 그 둘의 미니멈을 생각을 하면 양쪽에서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모든 증명이 다들 굉장히 비슷비슷하죠. 그리고 굉장히 챕터 3에 있던 내용과 유사하긴 합니다. 이거랑 가장 유사한 스테이트먼트는 이런 거였어요. xn의 리미트 수프리멈과 리미트 인피멈이 같으면 그러면 xn의 극한이 존재한다 랑 거의 같은 스테이트먼트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입실론이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델타 1이 있어서 이 우극한이 b니까 x가 a에 들어있고 x-x0에 절대값이 없는 우극한이니까 이 차이가 0과 델타보다 작거나 같으면 fx-b의 차이가 입실론보다 작구나 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좌극한 때문에 델타2가 존재해서 x가 있고 0과 x0-x의 차이가 델타보다 작으면
fx 마이너스 b의 차이는 입실론보다 작구나. 이거 외우려고 하면 안 돼요. x가 오른쪽에 있으니까 이 값이 0보다 큰 겁니다. x가 왼쪽에 있는 것만 다루니까 이 값이 0보다 작은 겁니다. 그래요. 따라서 만약에 델타를 그 델타 1이랑 델타 2의 미니멈으로 한번 잡아봅시다. 뭐 별거 없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명백합니다. 그러면 만약에 x가 이렇게 있으면서 0과 x-x0의 절대값의 차이가 델타보다 작거나 같으면 x 이게 음수일 수도 있고 양수일 수도 있는 거죠. 양수면 위에 때문에 작은 것, 음수면 아래 때문에 작은 것. 즉 모든 경우에 대해서 얘가 입실론보다 작아지게 되겠습니다. 즉 우리가 보인 것, 입실론이 있으면 델타를 잡아서 x가 x0 간의 차이가 충분히 작으면, 델타보다 작으면 함수값과 b의 차이가 충분히 작다, 입실론보다 작다를 보인 겁니다. 따라서 fx의 x0에서의 극한은 b로 수렴하는구나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이 좌극한과 우극한을 다뤘습니다. 몇 가지 아주 간단한 개념들이 더 있습니다. 되게 당연한 개념들인데 우리가 이제 이런 것도 했어요. xn의 극한이 무한대다. 그 얘기도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그걸 우리가 값이 무한인 극한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것도 역시 수열이랑 똑같습니다. 역시 a가 그냥 귀찮으면 아래 있다고 생각을 해도 상관없습니다. 이제는 자 여기에 우리가 그 R2에서 생각을 하면 R2에서는 무한대라는 개념이 좀 애매하잖아요. X축으로 무한대로 가는지 Y축으로 무한대로 가는지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공역이 R입니다. 이것도 RD1에서 일반적으로 되니까 써놓긴 했는데 헷갈리면 그냥 D1 빼놓고 그냥 R에서 R로 가는 함수라고 간단하게 생각을 한 다음에 이해를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핵심 그 개념이 어려운 것 같으면 R에서 R로 가는 함수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리고 그 중에서 뭐 이제 곱셈같이 벡터에서 안 되는 것들도 있지만 대부분의 그 극한에 관한 사실들은 아주 자연스럽게 확장이 됩니다. 그래서 R에서 R 먼저 생각을 하고 이게 별다른 노력 없이 RD1에서 RD2로 가는 함수에도 성립을 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는 편이 편합니다. 자, 어쨌든 얘라고 쳐요. 우리가 이 fx에서 x가 x0로 갈 때 극한이 무한대다. 이거 수열이랑 똑같습니다. 이거 어떻게 정의하냐? 이렇게 정의하면 됩니다. 극한이 무한이다. 이걸 어떻게 정의해야 할까? 어떤 m을 잡아도 그 m보다 크면 됩니다. 즉 입실론 대신에 m을 쓰는 거예요. 이무의 m을 잡아도 델타가 존재해서 x랑 x0의 차이가 델타보다 작으면, 그러니까 x랑 x0가 충분히 가까우면 함수값이 m보다 크다 라고 얘기를 하면 되겠습니다. 크거나 같다 해도 되고요. 자, 가까우면 함수가 m보다 크다. m은 이무의 실수, 양의 실수. 똑같은 거죠. 수열이랑 완전히 같은 겁니다. 자, 얘가 마이너스 무한대다. 이것도 아주 쉽게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언제? 똑같아요. 이무의 m에 대해서 델타가 있어서 x랑 x0가 충분히 가깝기만 하면 fx가 우리가 원하는 값보다 작다 라고 얘기를 하면 되겠습니다. 되게 단순한 거죠. 그냥 간단하게 예제만 봅시다. 뭐 책에는 이것저것 많이 나와 있는데 그것들 뭐 다 쓸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거의 대부분 그냥 우리가 이 극한이 실수인 경우를 알고 있으면 그냥 간단한 정의만 기억을 하고 있으면 그때그때 파악할 수가 있는 기본적인 것들입니다. 이런 거 한번 해보죠. 뭐 x제곱분의 1의 극한이 무한대다. x가 0으로 갈 때. 이거 해보고 싶습니다. 함수 그릴 수 있죠. 이런 함수잖아요. 그래서 0으로 가면 무한이겠습니다. 왜 제곱으로 했을까? x분의 1로 하면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한쪽은 좌극하는 마이너스 무한대, 우극하는 플러스 무한대로 가니까 0으로 갈 때는 무한대로 안 가잖아요. 그래서
x제곱을 쓴 겁니다. 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x제곱분의 1이 자, 늘 그렇듯이 마찬가지예요. x제곱분의 1이 n보다 크게 하면 돼요. 이렇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지? x가 n분의 1의 루트보다 크거나 같으면 되겠네. 맞죠? 두 개 똑같은 거니까 아 저거를 머릿속에 기억을 하고 델타를 찾으면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뭔가 이상한데? 쓰고 나니까 뭔가 되게 꺼림칙한 거예요. x가 이 루트 n분의 1보다 작다. 이거랑 훔친 거죠. 미안합니다. 자, 이래요. 자, 그래서 저걸 가지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x가 0에 충분히 가까우면 x-0의 차이가 얘보다 작으면 fx는 즉 x제곱분의 1은 n보다 커진다를 쓰면 돼요. 자, 이 정의를 따라서 해봅시다. m이 있다고 합시다. 델타를 아까 루트 n분의 1로 잡으면 될 것 같았으니까 잡아봅시다. 0보다 큰 값이네요. m이 0보다 크니까. 그러면 해야 될 것. x가 이제 얘는 정의역이 0 빼고 다니까 뭐 굳이 a에 들어있다 이런 거 쓸 필요 없겠습니다. 아 여기도 써야 되는데 깜빡했다. 자, 쓸 필요 없겠습니다. 여기서는 이게 델타보다 작거나 같으면 그러면 우리가 어떤 얘기를 할 수가 있나요? x제곱분의 1은 이거 절대값 있으나 없으나 양수니까 마찬가지고 얘는 델타 제곱분의 1보다 큰데 델타가 얘니까 m보다 크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무에 m이 있으면 델타를 잡아서 x가 x제로랑의 차이, 여기서는 x제로가 0이에요. x제로랑의 차이가 델타보다 작으면 함수값은 m보다 크다라는 걸 보였습니다. 맞죠? 따라서 리미트 x제곱분의 1이 x가 0으로 갈 때 극한은 무한대라는 걸 정의를 사용을 해서 엄밀하게 보인 겁니다. 뭐 근데 별 내용 없죠. 자, 당연한 얘기 좀 한번 써봅시다. x분의 1은 플러스 무한대도 아니고 마이너스 무한대도 아니에요. x가 0으로 갈 때. 하지만 당연히 우리가 그 예를 들어 우극하는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좌극하는 당연히 플러스 마이너스 무한대고요. 똑같은 거니까 이거 한번 해봅시다. x가 1로 갈 때 x-1의 4승분의 1이 무한대로 간다. 되게 당연하죠. 해보기 바랍니다. 이렇게 극한의 다양한 정의들을 얘기를 했는데 딱 한 가지가 더 남았습니다. 물론 이제 얘기를 하려면 실수 정의 말고 조금 더 복잡한 영역에서 해서 많이 할 수 있는데 그나마 조금 많이 쓰이는 것이 다음 한 가지입니다. 역시 여기서도 그냥 개념적으로만 잡고 우리가 사용하면 됩니다. 뭐 엄청나게 이 사실들을 가끔 쓰기는 쓰지만 막 여러분들이 막 머릿속으로 막 외우고 이래야 될 필요가 전혀 없는 그냥 간단한 정의들이에요. 얘는 우리가 limits at infinity라고 부릅니다. 이런 함수 생각하고 싶어요. 예를 들어 이런 함수, 이런 거 뭐 있잖아요. 그 확률과 통계 같은 데서 맨날 보는 함수, 뭐 2의 마이너스 x 제곱분의 1 같은 함수. x가 무한대로 갈 때 0으로 극한이 0으로 있는 것 같잖아요. 그 사실을 엄밀하게 써보려고 합니다. 자,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가 x축에서 x가 무한대로 간다고 생각을 하고 싶으니까 정의역은 r입니다. a가 r에 들어있고요. f도 a에서 r로 갑니다. 왜? 함수값 뭐 꼭 r일 필요는 없고 r 띄워도 되는데 그냥 편의상 r이라고 합시다. 그리고 얘가 사실 이 조건은 그냥 우리가 r에서 r로 생각하면 너무 당연한 조건이니까 생각할 필요 없고요. 극한을 생각을 하려면 당연히 무한대 근처에 점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계속 큰 점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걸 그냥 넉넉하게 준 것뿐입니다. 조건에 대해서 너무 깊게 생각할 필요는 없어요. 보통 이제 나오는 예제들은 대부분 r에서 r로 가는 함수들이 대부분입니다. 자, 그래요. 이제 우리가
이 리미트 x가 플러스 무한대로 갈 때 fx가 b다. 이거를 정의를 한번 해보고 싶어요. 어떻게 하면 될까? 자, 뭐 복잡한 개념은 전혀 없고요. 이런 거 정의할 때 무한대가 된다는 거 어떻게 정의했어요? m보다 크면이라고 정의했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여기서도 이게 무한대랑 가까우면 fx가 b랑 가깝다잖아요. 근데 무한대랑 가까우면 얘기하기가 좀 힘드니까 델타 대신에 m을 쓰는 겁니다. m? 근데 m은 여기랑 마지막에 매치가 될 수 있으니까 k를 쓰는 겁니다. 상수를 어떤 실수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씁시다. 이무의 입실론에 대해서 우리가 원하는 건 이거예요. fx랑 b의 차이가 입실론보다 작다라는 거예요. 근데 언제? x가 크면이에요. x가 크면 이에요. 자, 그럼 뭐가 존재해야겠나요? k가 존재해야겠습니다. 이게 정의입니다. 되게 단순하죠. 그러니까 그 우리가 n이 이게 수열이랑 오히려 되게 비슷해요. n이 무지무지 크면 fx랑 b가 가깝다예요. 마찬가지예요. x가 무지무지 크면 k보다 크면 fx랑 b가 가깝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둘을 합쳐가지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x가 무한대로 갈 때 극한이 무한대다 라는 것도 똑같이 정의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원하는 건 이거예요. fx가 무한대랑의 차이는 생각할 수가 없으니까 무지무지 크게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맞죠? 즉 이무에 m이 있으면 역시 마찬가지로 k가 존재해서 x가 k보다 크고 x가 a 안에 들어있으면 얘가 된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쵸? 별거 아니죠. 자, 이렇게 제가 얘기를 했으면 나머지 모든 개념들도 똑같이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한번 간단하게 한번 써보기 바래요. 우리가 리미트 fx인데 x가 무한대로 갈 때 얘가 마이너스 무한대가 되거나 리미트 fx인데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 때 어떤 값인 c가 되거나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 때 얘가 플러스 무한대가 되거나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 때 fx의 무한이 마이너스가 되거나 다 똑같은 거예요. 이거 정의 알면은 정의할 수 있겠죠. 한번 써보기 바랍니다. 정의를 잘 하는 게 핵심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입실론 델타 정의를 아주 살짝 바꾼 것일 뿐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예제를 간단하게 보고 우리가 함수의 극한을 마치고 다음부터 연속성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되게 단순한 거 봅시다. xn에 n이 무한대로 갈 때 극한을 생각을 해보면 얘는 무한대입니다. 증명해라. 그럼 정의를 사용해서 보여야지. 무한대로 갈 때 무한대요. 무한대로 갈 때 무한대. 이 정의를 써보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증명할 때 뭘 해야 되지? xn이 충분히 크게 찾아야 되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걸 하려면 뭐가 필요할까? x가 n보다 크면은 xn은 n보다 크잖아요. n이 자연수니까. 이 조건이 있으면 되겠네?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조건은 x가 k잖아요. 그래서 얘가 얘를 임플라이 하면 되겠네? 뭐가 필요하지? k는 m으로 놓으면 되겠네. 그죠? 그죠? 이게 증명입니다. 자, 증명을 써봅시다. 방금 이제 이렇게 간단하게 끌적끌적거리면 증명이 나오는 건데 그 증명을 포멀하게 쓰는 게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겠습니다. m이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k를 m으로 놓읍시다. 근데 편의상 1로 놓읍시다. 왜냐면 1보다 커야 x의 n승이 x보다 크잖아요. 만약에 x가 k보다 크다고 합시다. 그러면 fx는 함수값이 x의 n승인데 x가 1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x보다 큰 거죠. x가 k보다 크니까 이게 되는 거죠. k를 m이라고 그러니까 k가 m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얘인 거죠.
자, 우리가 증명한 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m이 있다고 하자. 그럼 우리가 어떻게든 k를 찾았어요. x가 k보다 크면 fx 값은 m보다 크다라는 걸 보였습니다. 즉 극한이 무한대가 되는 겁니다. 아주 간단하죠. 우리가 이 x의 절대값이 무한대가 됨을 한번 보여봅시다. 이거 뭐야? 그냥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k를 잡으면 되겠네. m이 있다고 치면 간단하게 써봅시다. 위랑 똑같으니까 k를 m제곱이라고 놓읍시다. 그러면 x가 k보다 크면 루트 x는 루트 k보다 크고 얘는 m보다 크잖아요. 끝났습니다. 간단하죠. 자, 2x 더하기 3분의 1인데 x가 무한대로 갈 때 0임을 보입시다. 이걸 리미시오렘 바로 쓸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2x 플러스 3의 극한이 실수에서는 존재하지 않잖아요. 발산하는 거니까. 쓰면 안 되고 정의를 사용해서 증명을 해야 됩니다. 이거 2x 플러스 3이랑 0의 차이가 입실론보다 작음을 보이면 되겠네. 저 k를 찾아주면 되겠습니다. 이무의 입실론에 대해서 k를 2 입실론분의 1이라고 둡시다. 이거 그냥 저렇게 저 파란색으로 끄적끄적거리는 것처럼 몇 번 끄적끄적거리면 바로 나오는 겁니다. 이제 x가 k보다 크면 우리가 해야 될 거는 2x 플러스 3분의 1이랑 0의 차이, 이게 충분히 작다는 거잖아요. 근데 얘는 x가 0보다 큰 값이니까 이겁니다. 근데 얘는 당연히 이거잖아요. 근데 x가 k보다 크니까 얘는 2k분의 1이네요. 얘는 입실론이네요. 맞죠? 증명이 끝났습니다. 뭐 한 거지? 이무의 입실론이 있으면 k를 잡아서 x가 k보다 크면 그 fx-제로가 입실론보다 작다를 보인 겁니다. 그죠? 여기에 나와 오늘 이 영상에서 얘기했던 내용들은 그냥 다들 어려운 내용들이 아니라 아주 간단한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그 극한의 이제 제일 중요했던 건 그 6.1단원의 극한의 정의, 그것만 제대로 알고 있으면 됩니다. 이는 그 극한의 정의를 제대로 알고 있다고 했을 때 정의를 조금 확장시켜 보자. 왜? x분의 1 같은 함수 x가 0으로 그 양수에서 0으로 쭉 갈 때 무한대다 이런 얘기 하고 싶잖아요. 그러면 극한이 무한대가 됨을 정의를 잘 해야겠다. 근데 수열에서 이미 xn이 무한대로 간다라는 걸 정의를 했으니까 그 정의를 살짝 따온 것 뿐입니다. x가 x제로랑 무지무지 가까우면 fx가 무한대로 간다. 어떻게? 주어진 m보다 크게 할 수 있다. 앞이랑 같은 겁니다. 6.3단원의 내용은 아주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정의를 한 번 들어봤으면 나중에 필요할 때 찾아볼 수 있는 것들이고 6.12가 훨씬 중요합니다. 그래서 6.3은 그냥 제가 뭐 증명 같은 거 많이 하지도 않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예제들 잘 보고 쉬어가는 섹션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